콜롬비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새벽 4시 콜롬비아 해군 본부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단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 콜롬비아 정부는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잠든 사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해군 정보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잠을 깨웠어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잠시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엔진 소리가 현실임을 알려줬어요.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미겔 로드리게스입니다.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이자 전직 해군 장교 출신이죠. 43세, 해군에서 20년간 복무하며 정보작전을 수십 차례 지휘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중남미 해역의 모든 위협을 몸소 경험해왔죠. 하지만 그날 새벽에 들은 소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입니까? 저는 급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카르타헤나 연근해에서 우리 어선 3척이 중국 대형 어선에 포위됐습니다. 어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순찰선이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차에 올랐어요. 해군 본부까지 가는 30분 동안 계속해서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선 한 척의 그물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어민 한 명이 중국 어선에 끌려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 바다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2024년 초 콜롬비아 연안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중국 대형 어선 수십 척이 우리 해역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바다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해군 본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통신기에서는 어민들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중국 어선이 우리를 들이받으려고 해요. 그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매일 아침 해군 정보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보고는 달랐어요. 차관님, 어제 밤에도 중국 어선 12척이 우리 해역에 침입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망절단, 어구 손실만 해도 수억 페소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보관이 말을 멈췄어요.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어민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일부는 아예 바다에 나가기를 포기했어요. 이런 보고가 매일 반복됐어요. 우리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됐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군 참모총장 카를로스 장군이 제게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겔, 상황이 심각해졌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민 3명이 중국 어선에 납포됐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납포라니, 이것은 이미 전쟁 수준이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카르타헤나 항구에서 만난 어민 페드로 아저씨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차관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페드로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그물을 끊고 어구를 빼앗아가요.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기까지 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배 상태였습니다. 페드로 아저씨의 배는 처참한 상태였어요. 선체 곳곳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망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조타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배 한쪽 면에는 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치는 데만 수백만 페소가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어민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어민 호세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개무시해요. 마치 여기가 자기들 바다인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우리가 경고해도 비웃기만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요. 콜롬비아의 바다, 콜롬비아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리브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바다가 이제는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통령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이반 두케 대통령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해상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순찰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열세입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뼈아픈 현실을 직면했어요. 우리나라의 해군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콜롬비아 해군이 보유한 순찰선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습니다. 반면 중국 어선들은 최신 장비로 무장한 거대한 함선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리브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차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요? 네, 급한 용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콜롬비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콜롬비아의 해양 안보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훈 대사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확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고 유럽연합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사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포항급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훈련과 유지 보수까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 중 하나예요. 76mm 함포와 첨단 레이더를 갖춘 최신 군함이죠. 조건이 있을 텐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김 대사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다만 이 함정이 콜롬비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정말 아무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김 대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콜롬비아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을요.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이 70년 후에 이런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대사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김 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내일 서울에서 온 특사단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저는 보고타의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장 박준영 준장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군인다운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박 준장의 첫 마디였어요. 70년 전 콜롬비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포항급 초계함의 상세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 프로그램 계획서예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함정 인도 일정, 승무원 훈련 계획, 유지보수 체계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드디어 조건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함정에 콜롬비아다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콜롬비아 국민들을 잘 지켜주세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국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의 군함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에콰도르, 페루 등 모든 지원이 무상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준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6.25 전쟁 때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 은혜를 세계에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콜롬비아입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박 준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이 보여준 용기 때문입니다. 1951년 콜롬비아는 미국의 압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때 콜롬비아 장병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먼 이국 땅에서 보여준 용기가 이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대사관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심은 우정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의 꽃을 피워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은 후 저는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조건이 없다고 했나? 네, 대통령님.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겔,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야. 이것은 두 나라 간의 깊은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그날 오후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국방장관 라파엘 가르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교장관 카를로스 트루히오도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국제정치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 엘리케 곤살레스 제독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중국 어선들의 침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한국 측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전달하려 했어요. 여러분, 저는 박준영 준장의 눈을 직접 봤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보여준 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국방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미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 만약 한국이 나중에 다른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두케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과거를 돌아봅시다. 1951년, 우리 선조들은 왜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나요?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정의감 때문이었어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70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되돌려주려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대통령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국제 정치를 단순한 이해관계로만 보지 않고 인간적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외교 장관이 여전히 우려를 표했어요. 대통령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협력을 어떻게 볼까요? 혹시 지역 균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아닙니다. 콜롬비아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발언했습니다. 대통령님, 포항급 초계함의 성능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한 어떤 함정보다도 뛰어나요. 이 한 척만으로도 우리 해역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효과를 설명했어요. 포항급은 76mm 함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6km로 중국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요. 또한 첨단 레이더로 24시간 해역 감시가 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우습게 봤는데 대통령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선의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 아닐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던 목소리들이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외교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을 통해 지켜낸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한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두케 대통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미겔, 한국 측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콜롬비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김성훈 대사에게 연락했어요. 대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합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차관님, 정말 기쁩니다. 한국 정부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마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군함을 무료로 준다고 해. 정말 무료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운 은혜를 갚는다고 해.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나가셨는데 그때의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우정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국의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이었어요. 주콜롬비아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직접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셨나요? 골드버그 대사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어요. 미국은 콜롬비아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와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사님, 이것은 순수한 군사 협력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버그 대사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중국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미국이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는 일에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중국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주콜롬비아 중국 대사 란후이가 외교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란 대사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대사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해역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란 대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침입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란 대사는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른 방향으로 압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콜롬비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위협이었어요. 중국은 콜롬비아의 제2위 무역 파트너였거든요.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당 지도자 구스타보 페트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페트로는 계속해서 비판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군사적 영향권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언론도 양분됐어요. 보수 성향의 엘 티엠포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진보 성향의 엘 에스펙타도르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 숨겨진 의도는 없을까? 콜롬비아가 동아시아 지역 갈등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가?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군 내 일부 장교들이 은밀히 저에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해군 정보처장 루이스 모렌티노 대령이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현장 장교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군함을 받으면 우리의 작전 독립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유지보수나 부품 공급을 한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한국이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우려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 한국이 우리 해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것 아닌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여론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베네수엘라의 반응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콜롬비아가 외국 군사력을 끌어들여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베네수엘라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의 반발은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일까? 한국의 지원이 혹시 독이 된 약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방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저는 솔직히 털어놨어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마리아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해요.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을 믿어봐요. 마리아의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달래줬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김성훈 대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대사님, 지금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대사는 차분하게 들어준 후 말했어요.
차관님,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도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숨겨진 조건이 없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김 대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어요. 차관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제 아들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김 대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한 국가의 외교관으로서의 진정성을요. 대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김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차관님,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주세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포항급 초계함이 실제로 출항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온 한국 해군 교육단의 규모였습니다. 김성훈 대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포항급 334함 안동함이 콜롬비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교육단 30명도 함께 출발했어요. 6개월간 콜롬비아 해군과 함께 훈련할 예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육단의 구성이었어요. 해군 대령부터 부사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함포 운용, 레이더 운용, 항해, 기관 등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있었죠.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혹시나 해서 물었어요. 모든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김 대사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숙박, 식비, 교육자료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2주 후 카르타헤나 항구의 한국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환영 행사를 위해 항구로 나갔어요. 멀리서 보이는 회색 함정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안동함은 길이 88m, 폭 10m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76mm 함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각종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교육단장인 박철민 대령이 함정에서 내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군인다운 위엄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차관님, 멀리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령의 첫 인사는 정중하고 겸손했어요. 대령님,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것은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박 대령은 함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함정은 콜롬비아의 것입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자랑스럽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이 첨단 군함이 우리 것이 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인수인계 행사가 시작됐어요. 한국 측에서 준비한 서류 뭉치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함정 설계도, 운용 매뉴얼, 정비 지침서, 부품 목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스페인어 번역만 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텐데 한국이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매뉴얼이 콜롬비아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리브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용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술교관 김원석 중령이 설명했어요.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특별관리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함정 견학이 시작됐어요. 박 대령의 안내로 함정 내부를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조타실, 함포 조정실, 기관실, 승무원 거주구역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이 함정의 최대 속력은 32노트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76mm 함포의 사거리는 16km이고 분당 85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 곤살레스 제독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 해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박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독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6개월간의 훈련 후에는 콜롬비아 해군이 이 함정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 교육팀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첫 주는 이론 교육이었어요. 함정의 구조, 각 장비의 기능, 운용 원리 등을 상세히 배웠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가르쳐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박대령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콜롬비아 해군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가르칠 겁니다. 첫날 저녁 한국 교관들이 놀라운 배려를 보여줬어요. 스페인어로 된 상세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 해군 용어까지 조사해서 맞춰놨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콜롬비아 해군 교범을 연구했습니다. 김원석 중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용어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콜롬비아 해군 중위 카를로스 라미레스가 질문했어요. 대령님, 76mm 한 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km 거리에서 2m 오차 범위 내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포술교관 이중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라미레스 중위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정말 놀라운 정확도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장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실습이 시작됐어요. 함정 운항부터 각종 장비 조작까지 하나하나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쳐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관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콜롬비아 장병들의 식습관까지 고려해서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할 때도 매운 음식을 빼고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어요. 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순한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의 전통 명절인 성령 강림절을 챙겨줬어요. 한국 교관들이 자발적으로 콜롬비아 국기와 꽃을 준비해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명절을 어떻게 아셨어요? 라미레스 중위가 감동해서 물었어요. 콜롬비아에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중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관들의 성실함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보충 교육을 해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제가 박 대령에게 물었어요.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성공해야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단순히 장비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콜롬비아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콜롬비아 장병들과의 개인적 친분도 쌓아갔어요. 이중사는 라미레스 중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라미레스 중위는 그에게 살사춤을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미레스 중위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무이비엔, 무이비엔. 이중사도 어색한 스페인어로 잘했다고 외쳤고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주차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낡은 장비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군 상사 페드로 모랄레스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있게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진짜 해군이 된 기분이에요. 한국 교관들도 콜롬비아 해군의 빠른 습득 능력에 놀라워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기본기가 정말 탄탄합니다. 이중사가 칭찬했어요. 이해력도 빠르고 열정도 대단해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쉬워요. 한국 교관들이 보여준 또 다른 배려는 가족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장기간 훈련으로 집을 비우는 콜롬비아 장병들의 가족들을 위해 특별 행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 대령이 제안했어요. 함정 견학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열겠습니다.
그 행사에서 한국 교관들은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김밥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라미레스 중위의 아내 마리아 여사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다니. 남편이 매일 한국 교관님들 이야기를 해서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4주 차에는 드디어 실전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 교관들의 지도하에 콜롬비아 해군이 직접 함정을 운항하고 함포를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첫 함포 발사 훈련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76mm 함포가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탄을 발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6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이었어요. 곤살레스 제독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해상 강국이 된 기분입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 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었어요.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대규모 선단이 다시 우리 해역에 침입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무려 50여 척이 조직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새벽 5시 잠든 사이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해군 정보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어선들이 과야나반도 연근해에 집결했습니다. 규모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해군 본부로 향했어요.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죠.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된 수많은 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대규모 선단이었어요. 마치 바다 위에 작은 도시가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척수는 몇 척입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2척입니다. 정보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더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명백히 무장한 해양경찰 함정처럼 보였어요. 어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든 어선이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정보관이 답했어요. 어민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일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량한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곤살레스 제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받은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시위적 성격이 강해요. 저는 즉시 한국 교육단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박철민 대령은 침착하게 들어본 후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훈련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저는 우려스러웠어요. 혹시 실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박 대령은 자신있게 답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바르가스 함장과 승무원들의 실력을 믿으세요. 오전 8시 긴급 작전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저까지 모였습니다. 한국 교육단장인 박 대령도 옵저버로 참석했어요. 두케 대통령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콜롬비아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예요.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위험합니다.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어요.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해군 참모총장이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로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번에 물러서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대통령님, 포항급 초계함의 위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경고 사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충돌 없이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전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되 우리 해역은 반드시 지켜내세요. 콜롬비아의 주권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오후 2시 드디어 콜롬비아 해군의 첫 실전 작전이 시작됐어요. 포항급 초계함, 이제는 콜롬비아 1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함정이 출항했습니다. 함정에는 콜롬비아 승무원 50명과 한국 교관 10명이 함께 탔어요. 함장은 콜롬비아 해군 중령 에두아르도 바르가스가 맡았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자문 역할을 했죠. 출항하는 함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콜롬비아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해군 본부 작전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오후 4시 30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콜롬비아 1호 중국 어선 선단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바다 위의 소도시 같아요.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작전실장이 물었어요. 우리 영해 내 오헤리 지점입니다. 명백한 영해 침범입니다. 그리고 계속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긴장이 고조됐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곤살레스 제독이 물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에게 경고 방송을 시작하세요. 곤살레스 제독이 지시했어요. 여기는 콜롬비아 해군입니다. 귀하들은 현재 콜롬비아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 해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경고 방송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반복됐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급히 물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이 보고했어요.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우리 해역 깊숙이 침입하고 있어요. 일부는 어업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당당히 어업 활동을 하다니. 2차 경고를 실시하세요. 곤살레스 제독이 지시했어요. 더욱 강하게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우리 영해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 어선들이 더욱 뻔뻔하게 어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중국 어선들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이 보고했어요. 지시를 내려주세요.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고 사격을 명령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 박 대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는 순간이에요. 곤살레스 제독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고 사격을 실시하세요. 76mm 한 포로 중국 어선 앞쪽 500m 지점에 발사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경고 사격 준비 완료.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3, 2, 1. 발사. 잠시 후 천둥 같은 한포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76mm 포탄이 중국 어선 앞쪽 바다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엄청난 물기둥이 치솟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어선들이 즉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50여 척의 대선단이 일제히 우리 해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선박이 우리 영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공입니다. 작전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단 한 발의 경고 사격으로 50여 척의 중국 어선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곤살레스 제독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해상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이런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콜롬비아 해군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 박 대령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어요. 한국 해군도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콜롬비아 해군, 중국 어선 대선단 물리쳐. 한국 지원 군함, 첫 실전에서 대성공. 단 한 발의 사격으로 주권 수호. 어민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어요. 페드로 아저씨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가져온 진짜 의미를요. 단순히 군함 한 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대선단을 물리친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CNN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콜롬비아 해군, 단 한 발로 중국 어선 50척 축출. 이런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BBC는 더욱 자세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이 만들어낸 기적. 21세기 외교 협력의 새로운 모델. NHK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품격 외교, 콜롬비아에서 꽃피다. 일본 언론까지 한국의 성과를 조명한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성공은 강대국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한국이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게 전 세계에서 축하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훌륭한 작전 수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닙니다. 콜롬비아 해군의 실력과 용기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바르가스 함장과 콜롬비아 해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차관님, 한국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한 척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교육 프로그램도 정규화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추가 지원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성공을 한국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국빈 방문은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오전 10시 한국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해군도 콜롬비아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비가 이렇게 훌륭하게 활용되다니 감격스러워요.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성공은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다.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이다. 필리핀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페루 대통령도 즉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콜롬비아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해양 주권을 지켜나가겠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페루도 한국의 군사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 에콰도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에콰도르도 중국 어선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콜롬비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즉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진정한 파트너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EU도 이런 협력 모델을 적극 지지한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지원을 우려했던 미국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은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형태의 국제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도 이런 협력 모델을 배우고 싶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미국은 콜롬비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이 처음에 우려를 표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미국이 이제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국내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야당도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인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콜롬비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야당도 이런 협력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도 연일 찬사를 보냈어요. 엘티엠포 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콜롬비아 외교의 대승리. 한국과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 엘 에스펙타도르도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결과는 완벽했다. 한국의 진정성을 의심한 것을 사과한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페드로 아저씨를 비롯한 카르타헤나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민이 항구에 모였어요.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정부에게 감사합니다. 바르가스 함장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3시간 동안 거리 행진을 했어요. 페드로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들들도 어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어민 아내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걱정됐는데 이제는 안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해군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우려를 표했던 장교들도 이제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르가스 함장이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바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해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군 장병들도 하나같이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 해군 같아요. 한국 덕분에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교육단의 임무도 예정보다 일찍 완료됐어요. 콜롬비아 해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함정 운용 능력을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박철민 대령이 마지막 교육을 마치며 감격해서 말했어요. 콜롬비아 해군의 학습 능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 함정을 운용할 수 있어요. 한국 해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수료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두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한국 교육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 국가입니다. 박 대령은 수료증을 전달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들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날 밤 성대한 송별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교육단과 콜롬비아 해군이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는 이별의 아쉬움과 성취의 기쁨이 교차했어요. 한국 교관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콜롬비아에서 정말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런 성공을 함께 만들어낸 게 자랑스러워요. 콜롬비아 해군 장병들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이 교육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이중사가 라미레스 중위에게 형처럼 말했어요. 중위님, 정말 빠르게 발전하셨어요.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라미레스 중위는 웃으며 답했어요. 중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국 해군의 기술과 정신을 모두 배웠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은혜를 갚겠어요. 만찬이 끝날 무렵 박 대령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해군기와 함께 콜롬비아, 한국 우정 영원이라고 새겨진 아름다운 기념품이었습니다. 차관님, 이것을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70년 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차관님의 결단 덕분이에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대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우정을 콜롬비아 국민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교육단이 귀국길에 올랐어요. 카르타헤나 공항에는 놀랍게도 수천 명의 콜롬비아 해군과 시민들이 나와 환송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또 만나요. 사랑해요, 한국. 이런 함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한국 국기를 흔들며 환송했습니다. 박 대령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감격해서 말했어요. 콜롬비아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의 우정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제게 제2의 조국이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70년을 이어온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정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한국 교육단이 떠난 후 콜롬비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콜롬비아 1호의 성공 이후 우리 해역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콜롬비아 어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어요. 페루,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콜롬비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페루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한국과의 협력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페루도 콜롬비아처럼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에콰도르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문의가 왔어요. 콜롬비아의 성공이 남미 전체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한국 측에 저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칠레 해군 참모총장도 직접 콜롬비아를 방문했어요. 칠레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콜롬비아의 성공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미 전체의 해양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콜롬비아의 사례에 주목했어요. 안토니우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의 협력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다. 이런 형태의 국제 협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유엔도 이런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 국제회사 기구 IMO에서도 콜롬비아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 모델이 새로운 국제 협력의 표준으로 제시됐습니다. IMO 사무총장이 직접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성공 사례를 조사했어요. 한편 한국과의 협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도 폭발적으로 확대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콜롬비아 진출을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중공업의 발표였습니다. 콜롬비아에 1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콜롬비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5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겠다. 포스코도 뒤를 이었어요. 콜롬비아의 철강 가공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 LG전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콜롬비아에 가전제품 생산 기지를 설립하겠다.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군함 한 척의 지원이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경제부 장관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동반자십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콜롬비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고타 최대 서점가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런 목소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보고타에 한국문화원이 새로 설립됐고 개원 첫날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명단이 3개월치까지 밀렸습니다. 콜롬비아 대학들도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과 개설을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 최고 명문인 안데스 대학교에서는 한국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해서 콜롬비아에 적용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저도 약속대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어요. 2024년 9월, 저는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빈급 예우를 받으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환영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콜롬비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에 한국 시민들까지 나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콜롬비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 인사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의미 있었어요. 차관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70년 전 콜롬비아가 보여준 우정을 한국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영원한 혈맹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한국이 콜롬비아에 추가로 포항급 초계함 2척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화하기로 했어요. 매년 콜롬비아 해군 장교 30명을 한국 해군대학에서 교육시키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관들도 정기적으로 콜롬비아에 파견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영구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경제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어요. 한국, 콜롬비아 경제협력 기금을 50억 달러 규모로 설립하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어요. 한국 방문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전쟁 기념관 방문이었어요. 그곳에는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특별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사진과 이름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기념관 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국을 도와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가족들을 만났어요. 92세 할머니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콜롬비아에서 오신 군인분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심은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국 해군 기지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포항급 초계함의 원조를 직접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한국 해군 제독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함정들이 콜롬비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 콜롬비아 우정 메달을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차관님의 노력으로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메달은 영원한 우정의 상징입니다. 저는 감격해서 답사를 했어요. 이 메달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콜롬비아와 한국 모든 국민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우정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귀국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콜롬비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봤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와의 진정한 협력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콜롬비아로 돌아온 후 저는 대통령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렸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진정성 있는 국제 협력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케 대통령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 모델을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도 그 선순환의 고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빨리 왔어요. 과테말라에서 콜롬비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롬비아의 경험을 전수하며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협력 정신을 실천했어요.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차례입니다. 이제 콜롬비아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선순환의 모델을 우리도 실천하게 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협력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우정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콜롬비아와 한국,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외교의 참모습입니다. 콜롬비아는 이제 중남미 해양 안보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공 사례가 되었죠. 한 척의 군함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70년 전 콜롬비아 청년들이 머나먼 한반도에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